또 어느 한 날에는 지하철에서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한 출구를 쭉 지나가시면서 이제 말도 걸고 춤도 추시고 한쪽 좌석에 이제 누우셔서 이제 조금 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저는 그래서 그분의 안전이 걱정이 돼서 네. 이제 관련 기관, 지하철 기관에 연락을 드렸는데 미친 사람, 정신병자가 있냐 이렇게 그분이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냥 그분이 잘 가시는 걸 보고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 그렇죠? 네, 낙인이란. 낙인이란 게 전 직접 겪어봐야지 이게 낙인이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나 근데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과 대면을 함으로써 낙인을 약화시키는 걸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런 공공기관 사람들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그런 이제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신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국가 수급이나 복지카드를 받으러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그 매뉴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뉴얼이나 대처방법 방법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인식이 나아져야 됩니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뭐 미친 사람, 또라이, 뭐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이 저럴 수도 있다. 그리고 한 4가정당 한 가정은 가족 중에 정신질환에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질환이 됐던 뭐 중독이 됐던 아니면 뭐 치매 어르신도 요즘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게 다 정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하나의 시민이고 친구고 지인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한 시민으로서 존중하고 또 돕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장기간 만성질환으로 조현병을 겪으시고 관리에 나가시는 환자분을 보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삶의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계속해서 나아질 거라는 희망과 함께 이제 병식도 가지고 계시면서 관리에 나가고 일상생활까지 영위해 나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방학 동안 제가 주 5일 일을 하고 있는데 출근 시간 버스를 탔을 때마다 한 환청을 들으시는 20대 청년분께서 함께 버스를 탔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항상 이제 웃고 계시고 밝게 이제 대화도 하시고 내려서도 즐겁게 일을 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의 하루가 행복한 하루 이제 아니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용한 마음속으로만 네. 응원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정말 지하철 버스만 가도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만날 수가 있고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아픈 분들이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피했어서 더 인식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정말 전 낙인이 꼭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삶을 오히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낙인이 있었을 때에도 가족 돌봄 청년분들께서도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정말 상처도 받고 오히려 더 움츠러들게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다.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고 또 회복의 과정을 가면 또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70-80% 이상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서 같이 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30% 사람들은 병원을 좀 입원을 하면서 만성을 경험하다가도 또 나와서 또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는 정신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미지의 부분, 뇌 부분을 아직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오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편견이 더 심한 것 같은데, 사실은 뇌 부분에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체 질환하고 같습니다. 부위가 뇌이기 때문에 우리가 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뇌과학이 발전하고 뇌의학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안 나타나서 그런 거지, 사실은 영역이 똑같고 뇌 부위에 일어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신체 질환하고 동일하게 해석을 한다면, 만약에 다리를 부러졌어요. 그럼 다리 부러지면 우리가 이렇게 다리도 양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정신이 아프면 우리가 뇌가 아픈 건데, 그러면 이제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불안과 공포를 경험한다. 그러면 좀 쉬게 도와줄 수 있는 배려라는 작은 배려. 그리고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책을 좋아해서 최근에 2023 소설보다 여름에 한 단편집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어차피 세상을 멸망할 텐데 라는 소설인데, 제목은 비극적이지만 내용은 정말 용기를 얻을 수 있던 내용이었는데요. 수영을 정말 못하는 한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도 뭐라고 하고 저쪽 가서 그냥 있어라 이렇게 그런 수영 코치님도 이제 막말도 하시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두 주인공이 수영을 해서 천천히 해서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좋네요. 저는 그 장면이 앞으로의 세상으로 더 많이 옮겨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겪은 사람이 회복이 돼서 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거, 뭐 예를 들면 고혈압을 알았던 사람이 회복이 돼서 일상으로 복귀한다거나, 당뇨병을 앓았다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냥 잘 관리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정신질환에서 아팠다가 회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 참 그런 병은 왜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 됐던 그 질병에서 회복이 돼서 그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병이 주어졌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가 겪는 인생은 소중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돼 있고 종류가 다르지만 고혈압, 당뇨인 사람도 우리나라 1,00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노인이 돼서 치매를 겪는 사람도 많고, 또 젊었을 때 또 사고사로 인해서 90% 이상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지만 장애의 과정을 인정하면서 자기에 맞게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겨나서 또 그것을 이제 일상적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장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노력하고 자신을 인정해 나가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장면에서 느꼈던 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속도와 그 모든 방향을 각자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이제 바다를 가기 위해서 가장 늦은 속도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팽이라는 그 존재의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는 거, 속도는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방향을 잡고 있으면 참 언젠가는 다 도달할 수 있는 게이고, 도달하는 과정까지 가는 것도 아름답고, 그래서 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내용인데요. 네.
그 현재의 가족 돌봄 청년 10대, 20대 청년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가족을 돌봐본 그런 사람인데요. 돌봄에서는 지치지 않는 게 필요하고 서로 협력해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힘들면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지 말고 지역에서 도움을 손길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한테 내려보내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이렇게 내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원을 해서 힘을 합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의 치료의 과정이었다 그러면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한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돌봄의 문제도 가족들에게 지금 모든 정책이 가족들한테 짐을 지우는 정책인데 이제 국가 책임제가 돼서 치매 그 시스템 같이 이제 국가 정신질환의 부분도 국가 이제 지원이 되고 책임제가 돼서 같이 협력해서 조인해서 도울 수 있는 한 가정에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핵가족화가 됐고 그 가족을 돌볼 사람도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는 나서서 선진국들은 다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이 주어지고 지원을 해줘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협업을 해서 병원, 상담, 지역사회, 가족의 지지, 교육, 당사자의 회복, 그리고 이제 가족들 돌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지까지도 그렇게 되어지는 시스템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장우석 선생님께서는 저희 측에서 진행하는 자조 모임까지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